1년 넘게 지리멸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태.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문재인 의원입니다. 검찰을 향해서 실무자 대신에 나를 소환하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파장을 키우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검찰에 스스로 출두하겠다는 정치인. 예전에도 어디서 본 듯하죠.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 정치권의 현재를 알아보는 코너, 정치적 데자비를 보여주는 황태순의 평행이론 시간입니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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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의원 발언이 오늘 핵심 주제인데 1라운드 평행이론 비교되는 사람 누군지 한번 볼까요, 먼저? 볼까요? 자, 평행이론. 이회창 전 총재. 예전에 하긴 검찰 출두하셨었잖아요. 네. 이게 2003년, 정확히 10년 전이죠. 그 차떼기 정당. 그렇죠. 그때 이제 차떼기. 예. 그래서 한 823억, 결과적으로 823억 정도를 어마어마했죠. 불법 대선 자금을 썼다. 그래서 뭐 검찰에 출두도 했는데 네. 딱 10년 됐네요. 10년 딱 됐네요, 진짜. 근데 10년 된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있죠. 문재인 대선 후보도 패배다. 두 분 다 보면은 대선 패배. 그것도 문재인 후보는 한 100세 표차로. 100세 표가 108만 표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108만 표 차로. 그다음에 이회창 후보는 당시 이제 노무현 예. 대통령에게 57만 표 차로 맞아요. 떨어졌고, 그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바로 다음에 한 사람은 2003년, 한 사람은 2013년인데 둘 다 검찰 한 분 문재인은 곧 검찰에 나가시겠죠. 본인이 뭐 이제 나를 소환하라는 말씀을 그런데 하셨으니까. 참 표현이 똑같아도 다른 게 있어요. 그래요? 문재인 의원은 그 아랫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예. 이회창 당시 이제 전 총재죠. 그렇죠. 이회창 전 총재는 내가 오늘 기자회견 마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감옥 가겠다는 얘기도 됐었네요. 아니 그랬어요. 실제 감옥 가겠. 왜냐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그 엄청난 돈을 그 실무자들 보고 네. 사무총장 보고 뭐 그 사람들 보고 줬겠느냐. 결국 날 보고 줬으니까 예. 책임을 져도 내가 지는 것이니까 내가 자진 출두하겠다. 감옥 가겠다 이야기했고 실제 출두를 했어요. 8시간 동안 당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하나 말씀드릴까요? 누구요? 안대희. 안대희. 그때 맞아요. 중수부장이었나? 예, 안대희. 그래서 갔어요. 가서 8시간 동안 조사 받았어요. 네. 근데 문재인 의원은 뭐 소환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꼭 소환해야 갑니까? 본인이 자진 출두할 아니, 수도 있겠죠. 아니 이회창 총재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기자회견하고 국민 앞에 12월 15일입니다만 2003년. 네. 그 다음에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실제 보면은 괜히 아랫 사람들 아무 책임 없다. 네. 그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돈을 줬어도 나를 보고 줬지 그 사람들 보고 줬겠느냐. 결국 감옥에 가도 내가 가야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나는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는 즉시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있네요. 이러한 사실들을 진술하고 국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뭔가 좀 다르죠? 같은 어떻게 보면 법관과 변호사, 율사 출신이시긴 하지만 네. 뉘앙스의 차이는 확실히 다른 거잖아요. 같은 단어라도. 뉘앙스의 차이 정도가 아니죠. 물론 네.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니까 당시 이회창 총재는 이미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500억 정도 불법 자금들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줄줄이 뭐 기업들이 소환되고 네. 하니까 보면은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의원 쪽에서는 원칙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대화록은 있다. 네.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모든 거 부인. 모든 건 부인이죠. 그다음에 분명히 넘겼는데 왜 거기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소환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이제 박성원 소장도 그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른바 당 내에서도 이른바 조금 왕따 당한다 그러죠.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다면서요? 왕따 당하니까 당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친노 직계들을 좀 결집하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의원이 친노를 결집하면 결집할수록 점점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알거든요. 이 사건 이제를 보면은 당초 처음에는 내가 6월 30일입니다만 네. 내가 그저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원본 열어봐서 만약에 포기 발언이 있으면 정계 떠나겠습니다. 네.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앞서 6월 24일 날 국정원에서 공개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마치 오염되고 훼손되고 조작된 듯이 그런 뉘앙스를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가운데 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127명 의원들이 다 어쨌든 강제 당론을 열자 찬성할 예. 수밖에 없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런 가운데 막상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럼 뭐 국가정보원 것은 뭐 진본으로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예. 이런 가운데 스스로 점점점 고립화시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의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네. 2003년 당시 한나라당 네. 그때 이제 기자들 말하면 창총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창총제는 사실상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의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당에서 물러나라 혹은 검찰 가라 감옥 가라 이런 분위기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울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랬죠 사실은. 네, 왜냐니까 지금의 문재인 의원이 처한 상황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왜냐니까 당시 한나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김대엽의 그렇죠. 공작에 이제 이렇게 말씀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2002년에 물론 이쪽 당시 여당 쪽에서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어떻게 보면 그런 후보 단일화 통해서 분위기를 끌어나갔고 이회창 총재 같은 건 이회창 후보는 2002년 사실 반년 내내 김대엽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허덕거렸거든요. 그랬었죠. 결과적으로 김대엽 다 거짓말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 가운데 좀 억울하게 좀 쉽게 해서 뺏겼다, 네. 당했다 이런 느낌인데 2003년 참여정부 출범하자마자 참여정부 스타트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 못 믿겠다 평검사들 앉혀놓고 예. 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니냐 그랬죠. 라고 검찰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4월 5월 되면서 나라종금 사건 예. 장수천 사건 줄줄이 터지면서 측근들 비리들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6월 달 되면 그래서 5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안 돼서 첫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해요. 네. 내 측근들과 뭐 가족들 등등등 해서 이래 사실 장수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 약간 해명성 첫 대국민 사과하고 네. 그런 가운데 6월 달에는 그 이름도 지금 생생한 굿모닝 시티 게이트가 터집니다. 윤창열. 아시네요. 아. 그러면서 결국 그 당시 당 대표였던 정대철 의원이 구속되게 됩니다. 그랬죠. 코너에 몰렸죠. 이른바 참여정부의 뭐랄까 정당성, 정통성은 깨끗함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패배한 이런 시대를 갖다가 종식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결국 7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나한테 쏟아지고 있는 즉 뭐 굿모닝 시티 그 이후에 그 전에 등등등 그 건들이 다 대선 자금하고 맞물린 그럼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자금을 여야 공익 까자. 네. 그 당시 한나라당에 펄쩍 뛰었어요. 아니 어디 물귀신 같이 물고 들어지느냐. 아니 당신들이 지금 보면 굿모닝 시티도 마찬가지고 나라종금도 마찬가지고 장수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은 안희정 예. 지금 뭐 충남지사입니다만은 맞아요. 뭐 아니 염동현 이런 사람들이 다 대선 자금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노무현 후보를 대신해서 뭐 돈을 챙긴 듯 하는데 네. 왜 당신들이 고해성사하면 될 일이지 왜 멀쩡하게 남까지 물고 들어지느냐.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은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7월 21일 특별 기자회견 하자마자 검찰이 칼날을 갖다가 쫙 겨눕니다. 기억들 다 들어갔잖아요. 줄줄이 하면서 결국 밝혀낸 게 10월 되면서 SK 비자금 100억 원이 예. 한나라당에 들어간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10월 30일 일단 이회창 당시 총재는 아니었죠. 전 총재가 1차 사과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공수가 역전된 거죠. 쭉 가다가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15일 되면은 네. 이회창 전 총재가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네. 한 50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SK라든지 여러 기업들로부터 네. 받은 정황들이 드러났고 결국 이회창 전 총재는 당시 네. 감옥에 가도 내가 간다. 후원회장 하던 분 재정위원장이죠 당에. 네. 그다음에 당 사무총장 김영일 사무총장입니다만은 최도농 의원, 김영일 의원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재정국장 등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실무자들인데. 실무자들인데 네. 돈을 줘도 그 사람 날 보고 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한 것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 감옥 보내느니 참 내가 하겠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문재인 의원 실무자들 소환하지 말고 예. 나를 갖다 소환하라 그러는데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깨끗하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감옥 갔습니까?
이회창 총장 네. 감옥을 안 갔어요. 근데 김영일 근데 그 나머지 실무자들은 다 감옥 갔다 왔어요. 그로 인해서 그리고 차떼기 정당 오명을 엄청나게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드라마가 하나 생기는 게 있죠. 이회창 총재가 12월 15일 날 이런 기자회견을 딱 하니까 여기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질세라. 당시 여야 4당 대표들 청와대에서 초치한 가운데 이야기하죠. 만약에 검찰 수사에서 민주당 내가 쓴 대선 불법 자금이 한나라당이 쓴 것에 10분의 1을 넘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열린우리당, 네. 열린우리당이죠. 예. 열린우리당 그땐 아니죠. 나중에 바뀐 건 열린우리당이었지만 실제 돈을 쓴 거는 단 네. 새천년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것이 한나라당이 썼던 것이 10분의 1을 갖다가 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네. 즉 정계 은퇴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 그 다음에 탄핵 역풍이 부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823억 불법 대선 자금,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 114억, 7분의 1이었어요. 근데 책임 안 졌어요. 아니 이런 말 나와요. 지금 민주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DJ 탄압이 지금 현재 연상된다. 민주당이 아니죠.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이 예, 친노계 김모 친노계, 의원 즉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춘추관장하던 그랬죠. 분이죠. 그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전 모독이라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시대에 유신 시대에 보면 탄압당한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문재인 의원 같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 기록물 제대로 비서실장으로서 관리 안 해서 제대로 전달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6월달 문제 불거졌을 때 계속 보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초법적 발상으로서 정치판을 갖다 혼돈으로 몰았습니까? 그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죠. 돌아가신 어른에 대한 그건 모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의원은 어떻게 보면 실정법적 위반과 네. 또 하나는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당장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난 6월 21일, 6월 30일, 7월 계속 분위기를 갖다 강경으로 몰아가면서 스스로 보면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호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시절에 보면은 동경에서 납치돼 오고 그가 가택연금되고 또 전두환 시대에 들어와서 사형 선고 받았던 네. 그 민주화 김대중 전 대통령 갖다가 예. 동일자가 비교하는 것은 아마 그 광주 분들이 들으면 화가 무척 나실 거예요. 이 문재인 의원 만약에 뭐 소환인지 자진 출두인지 네. 어쨌든 모습을 검찰에 나타낸다면 그게 또 어떤 새로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자진 출두 의사를 갖다 검찰에 전하고 검찰에서는 비공개로 모양새 좋게. 그럼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좀 계속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문재인 의원이 그래도 지난해 1,469만 표를 받았던 야권의 대선 지금도 주자 여전한 대권 주자. 잠재 주자죠. 네. 물론 최근에 조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공개 소환이라는 건 조금 검찰 입장에서 심리적 압박 줘갖고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망신도 좀 주면서 예. 그런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먼저 자진 출두하고 검찰하고 조율해서 조용한 가운데 가서 조사. 보니까 결국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말기 참여정부 말기에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쨌든 말씀대로 비서관들, 행정관들이 한 그것을 넘어서 총체적으로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해명하면 될 부분입니다만은 예.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그런 식으로 조용하게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법률적 문제예요.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혼란과 혼돈, 분열과 대립, 이를 갖다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부분 사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조용하게 이렇게 수사를 받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문재인 의원의 속내는 그 검찰청 앞에 레드카펫을 쫙 밟으면서 그렇죠. 내가 탄압받는 어떤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 됐다. 이런 모습을 제스처를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그런 싶은데. 면에서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최동욱 총장이에요. 그리고 왜 또 최동욱 총장이 갑자기 나와요? 만약에 최동욱 총장이 지금 재임 중이라면 야당에서 그런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최동욱 총장의 진퇴 여부와 상관없이 예. 사실은 이 문제는 지난 7월 25일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고, 그죠? 8월 17일부터 그렇죠, 검찰에서 상관없죠. 예. 디지털 포렌식 그 장비를 갖다 놓고 47일 동안 네. 755만 건을 샅샅이 뒤져갖고 그다음에 없다는 것이 밝혀진 거거든요. 근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 근데 담당 지금- 부장 검사가
김광수 부장검사라고. 아니 그건 최동욱 총장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최 총장이 있으면은 야당에서 그런 얘기조차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이와 같이 정치권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있는데 네. 거기서 어느 지금 보면은 참 얼빠진 검사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탄압하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김광수 지금 공안 2부장 같은 네, 경우 네. 굉장히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신중하게 지금 여야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상황 그렇죠. 속에서 전 그래도 항심 잃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 전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는 당시에 검찰 출두를 돌아보면은 잘 하신 거잖아요. 자진 출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이회창 총재가 그 검찰에 출두했던 그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압박이요. 압박이요? 압박이 뭐냐니까 내가 갔으니까 당신도 만약에 한번 책임져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나고 재심 재개표했었습니다. 하다가 좀 중지했지만. 그러니까 그저 재심할 정도로 뭔가 응어리가 맺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모든 책임 더 이상 아랫사람한테 맡길 수 없으니 내 출두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단은 7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한나라당 펄쩍 뛰었죠. 왜? 당신만 저기 양심 선언하고 당신만 고해성사하면 됐지. 왜 멀쩡하게 우리 물고 늘어지느냐. 예. 근데 하여튼 검찰이 거기에 또 어쨌든 부응해서 수사를 했고 네.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 입장에서도 출두하면서 좋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마침 그 무렵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4당 대표, 여야 4당 대표 초치한 가운데 내가 이회창 총재보다 10분의 1 안쪽으로 썼으면은 그때 뉘앙스 자체는 대통령 그만두겠다 했어요. 그러니 이회창 총재도 좋다 한번 해보자. 10분의 1인가 뭔가. 근데 흐지부지되고 탄핵 때문에 묻혀졌습니다만 그 다음 2004년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보니까 7분의 1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묻히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참여정부에서도 검찰은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나요? 아니 근데 그건 역대 검찰들도 사실 대부분 검사들은 예. 정말 파사 현장이라고 그러죠. 사악함을 깨부수고 발음을 갖다 세우는 네. 파사 현장의 어떤 공기로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예. 검찰 그 자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비롯한 그 검찰 수뇌부들 입장에서는 임명권자의 대통령 눈치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만은 2004년 7월 21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자 우리 나도 공개하고 너도 공개하자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검찰에서는 뭐 기다렸다는 듯이 SK부터 시작해서 딱 다 들어가. 바로 딱 들어가서 따닥 하니까 그 당시 최태원 회장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네. 뭐 지금도 가 계십니다만은. 근데 그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 SK 터지네 그다음에 줄줄이 나머지 기업들 쫙 터지니까 벌써 나중에 뭐 삼성이니 쭉 나가면서 보니까 뭐 500억 가량 금세 나왔고 최종적으로 823억까지 나간 거죠. 근데 그 당시 이미 한간에서 7분의 1, 그 112억 나왔던 것도 검찰에서 엄청나게 줄여준 거라고. 잘 맞췄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기자들. 아마 검찰 네. 출입 기자들은 다 압니다. 네. 그거 갖다 7분의 1로 맞춘다고 검찰이 무지하게 했었대요. 실제는 뭐 7분의 1이 아니라 한 반 정도까지 따라 붙었지 않았는가 예. 하는 얘기 있는데 그거야 뭐 확인된 바 없으니까요. 담당 그 당시에 수사하셨던 검사님들이 나중에 먼 훗날이라도 뭐 양심 선언 차원에서라도 한번 참회록 내지는 뭐 증언록 한번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10년 전, 이 두 명의 패배한 수장들 모습이 또다시 비슷하게 엮여지는 이 상황. 자,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황태순의 평행이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